안녕하세요. 성공취업 엑스파일 김태희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방학이 끝났습니다. 얼마나 준비되셨나요? 그리고 얼마나 준비하셨나요? 혹은 얼마나 알고 있으신가요? 이 질문에 바로 답변을 못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시간을 정말 취업 전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본인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와 있는지, 얼마나 알고 있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2019년) 새해가 시작되고 상반기 공채가 진행된다는 지금 이 시점, 여러분들 얼마나 준비하고 알고 계시고 그리고 취업을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올해 이제 상반기 공채를 시작으로 취업의 문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은 1년이라는 시간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위치한 시간은 바로 시작점에 해당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시작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문을 열고 나갔을 때 조금 더 취업의 날씨는 맑음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흐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맑은 날씨 속에 취업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꼼꼼하게 체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건 바로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이라면 꼭 알아야 할 2019년의 취업 뉴스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모두 알고 있는 내용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를 들으실 때마다 고개를 계속 끄덕끄덕 하시면서 나 이거 알고 있어, 알고 있는 내용이야, 이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지 않다면 정말 오늘 시간 마지막으로 준비하시면서 체크하시고 본인만의 전략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직무 능력의 경험 중심 채용 시대가 열렸다. 이 이야기는 이미 너무 익숙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미 몇 해 전부터 나오고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직무 능력 중심의 경험 스토리들을 반영을 해서 여러분들이 채용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여러분들이 채용 준비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주로 토익 준비하고 있어요. 토익 시험 조금만 더 해보고요. 10점만 올리고요. 900점만 넘기고 할게요 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은 학생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직도 저는 학생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과연 그 스펙 준비 지금도 해야 될까요? 혹은 아직도 거기에 매달려야 할까요? 바꿔 이야기하면 물론 필요 없다는 소리는 아니지만 거기에 매달리는 시간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익이라는 하나, 제가 한 예로 들고 있는 게 토익이긴 하지만 그 토익이라는 하나의 예에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에 집중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바로 오버스펙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스펙이 너무 과하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스펙이 과한 것이 문제일까 봤더니 직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팁을 하나 알려줬던 게 뭐냐면 원하는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의 전년도 혹은 지난 양식을 미리 구해서 그 이력서를 한번 채워보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력서를 반대로 채워나가다 보니까 분명히 본인에게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러한 빈칸들을 역으로 우리는 채워나가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친구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면 그 빈칸을 채우기 위해서 그 단지 칸을 채우기 급급해서 여러분들이 오버스펙을 하고 있더라라는 모습을 발견을 했다는 거죠. 과연 이게 좋을 것인가? 이제는 인사 담당자들, 면접관들이 봤을 때 관련이 없는 스펙들은 아무리 가득 채워놓아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필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으로 채울 때에도 여러분들이 팁으로 아셔야 될 부분들은 직무와 정말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꼭 따져보셔야 한다는 거
체크를 해드리면서요. 그래서 나오는 키워드는 바로 온 스펙입니다. 말 그대로 관련된 스펙에 불이 켜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무와 연관된 스펙들 위주로만 쌓아 나가시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분명 여러분들은 채용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다양한 경험들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그 경험들을 정리한 다음에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담아내실 텐데요. 그때 정말 나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능력인가, 필요한 역량인가를 체크하시고 온 스펙이 될 수 있도록 올해는 더욱더 집중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짚어볼 수 있는 게 바로 블라인드 채용입니다. 블라인드 채용은 작년 하반기 그리고 작년 상반기쯤부터 시작해서 확장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공공기관에서부터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공공기관부터 블라인드 채용을 시행을 하겠다라고 공표가 된 뒤 지금은 대기업, 사기업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블라인드는 말 그대로 나이나 학력과 같은 차별 요소들을 제외를 시킨, 배제를 시킨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직무 역량을 판단을 하겠다는 건데요. 두 가지의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어떤 회사는 면접을 진행하는 전체 인원, 진행팀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면접 진행팀 전체가 이 블라인드 상태였습니다. 그 말은 지원하는 사람의 정보들이 전혀 없다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진행하는 팀들은 기본적인 정보는 알고 있대. 면접에 들어가는 인사 담당자만은 블라인드의 상태더라. 그래서 그 인사 담당자는 실제로 이 친구를 정말 직무와 연관된 혹은 인성 위주의 능력들만 판단을 하게 되더라. 그래서 평가를 하고 있더라라는 것을 실제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라인드 면접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시스템을 모르더라도 내가 정말 이 회사에서 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나는 잘 수행해낼 수 있다. 나는 이 직무와 연관이 있다. 연결이 되어 있다. 잘 해낼 수 있다라는 부분만 어필을 해주시면 전혀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취업 포트폴리오라는 겁니다. 취업 포트폴리오를 조금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여러분들 주변에 예술하는 친구들 있으신가요? 미술을 전공하거나 음악을 전공하는 이런 친구들을 잘 보면 보통 대부분 어릴 때부터 전공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친구들은 어릴 때부터 본인이 그린 작품들 그리고 연주했던 영상 그다음에 음성 위주로 많이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료들을 정리를 한 다음에 포트폴리오라는 이름으로 제출을 해서 어필을 하고 있죠.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러한 포트폴리오를 우리는 취업이라는 이름에 담아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취업 포트폴리오는 자기소개서나 면접 대비를 위해서 미리 정리해두는 자료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직무 관련된 경험 위주로 상세하게 풀어주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최대한 적어주시는 것들을 이때부터 정리를 많이 해주시고요. 이 포트폴리오가 빨리 완성이 되면 여러분들은 조금 더 쉽게 수월하게 면접을 임할 수 있겠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취업 포트폴리오는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실제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에서도 학생들을 만나보면 취업 포트폴리오라는 게 없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시간부터는 여러분들이 이 취업 포트폴리오라는 이름을 알았으니까 여러분들만의 자료를 수집을 하고 모아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충분히 되돌아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 시간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중하게 그리고 정성껏 이 시간을 보내면서 한번 준비할 때 좀 제대로 준비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게 바로 인재상 부분인데요. 해마다 시대가 변화하면서 그때 맞는 인재상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이슈와 연관을 해서 인재상을 많이 안내를 해드리는데요. 올해는 이름으로 디지털 혁신 인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디지털 관련된 도구들을 잘 활용을 하면서 어떻게 잘 발휘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볼 수 있는데요. 지난 인재상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에 보면요.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존 개념을 새롭게 하는 능력을 갖춘 인재, 그리고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인재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좀 정리를 하자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좀 창조해내거나 그리고 혁신적이고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인재들을 원했다라는 건데요. 이로부터 5년이 흐른 2013년에는 어려운 상황이나 변화에 맞서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이 조금 더 강하게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 이로부터 5년 뒤 바로 지난해죠. 작년에는 어떤 인재를 원했을까요? 직원 간 협력하고 타인의 말을 경청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자세를 갖춘 인재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작년 안에 많이 들었던 키워드 소통이라는 단어가 여기에도 들어가 있죠. 그래서 키워드로 살펴봐도 창의와 도전에서 도전 정신이 조금 더 강해졌다가 작년에는 소통과 협력이라는 키워드가 강해졌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떨까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협력과 소통, 그리고 자기혁신, 정보능력, 실행력, 창의, 융합을 갖춘 인재상을 원하고 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제가 디지털 혁신 인재상이다라는 말을 드렸는데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들은 일을 하러 가실 때 결국에 조직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일하는 데 있어서 같이 협력하고 잘 지낼 수 있도록 소통이 되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원하고요. 그리고 어떠한 일이 주어졌을 때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으며 바로바로 실행에 옮기는 그러한 인재, 그리고 빅데이터와 같은 디지털 도구를 잘 해석하면서 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인재들을 올해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모두 갖췄다면 어느 기업에서 싫어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 좋아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일할 수 있고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갖춘 인재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방금 전에 얘기를 했듯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인재상들을 모두 갖추고 있다면 정말 어느 기업에서 싫어할까요? 바꿔서 우리가 접근을 해보자면 어느 기업에서라도 어느 시대에도 통용될 수 있는 그러한 인재상은 없을까라는 고민에 빠졌을 때 이러한 해답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떠한 인재가 되어 있다면 어느 기업에 언제 어디서나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인재가 될 수 있다라면 다음에 4가지 능력은 기본적으로 갖추셨으면 좋겠다라는데요. 하나씩 한번 보면 문제 해결 능력과 소통 능력, 그리고 주인의식, 인성 4가지 키워드를 뽑아봤습니다. 어떠한 일이 주어졌을 때 결국에 우리 회사는 일을 수행하러 가는 곳이죠.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주어졌을 때 본인이 주도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는가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소통 능력, 결국에는 함께 일하는 상황이죠. 혼자 일하지 않죠. 그래서 조직 생활이기 때문에 함께 일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옆 직원과 동료와 혹은 선후배들과 상사와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래서 그 소통을 통해서 문제들 해결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가라는 것들을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내 회사라는 마음으로 정말 내 회사를 키운다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본인이 회사에 다니면서 업무를 좀 수행해 주시면 조금 더 효율성도 오를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인성 부분인데요. 인성 부분은 정말 면접에서 다양한 유형 중에 가장 어려워하는 인성 면접과도 연관을 지을 수 있습니다. 왜 인성 면접이 가장 어려울까요? PT 면접이 어렵고 토론 면접이 어렵고 영어 면접이 어려워야 되는데 친구들은 생각보다 인성 면접을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인성이라는 부분은 그 면접 안에서는 잠깐 좋게 보일 수 있도록, 호감을 보일 수 있도록 잠깐 연출을 할 수는 있지만 결국에 이 친구가 어떤 사람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면접관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그 친구들에게 물음을 던지고 있죠. 이 인성이 갖춰지지 않으면 아무리 직무 능력이 우수해도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결국에 오래 함께 갈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키워드는 바로 AI 채용입니다. AI 채용은 작년 하반기쯤부터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키워드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계실 텐데요. 말 그대로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채용 시스템에 개입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AI 채용은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이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조금 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기준점이 확실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만 조금 잡아주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 AI 채용에서도 지금까지는 아직 서류 전형에서 조금 더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 서류 전형에서 면접 전형까지 조금 더 확대될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올해는 준비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서류 전형부터 좀 살펴보면요. AI가 판단하는 서류 전형은 지금은 조금 많이 확대가 된 모습이에요. 아무래도 많은 서류들을 인공지능이 한 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보는 것보다 시간이 훨씬 더 많이 줄어들어서 효율성이 높아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기업에서도 좀 선호를 하고 있는 편인데요. 이때 주의할 점은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정말 많은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있는 책의 내용은 물론이고요. 논문, 관련된 자료들, 그리고 우리 회사에 합격한 전년도 혹은 지금까지 합격했던 우수한 자기소개서들을 모두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표절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한 회사는 30% 이상 표절률이 나오면 탈락을 하게 되는 그러한 기준점들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중요한 것은 그러한 많은 자료들을 읽어보고 공부하는 것은 좋지만 여러분들 것으로 다시 한번 소화를 시켜서 나만의 언어로 진솔하게 본인의 이야기를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절대 어려워하지 않으실 게 표절해서 걸리면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넘기지? 라고 걱정하시기보다는 그냥 편안하게 내 이야기를 내가 진솔하게 하자. 그러면 절대 걸릴 게 없어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편안하게 서류 전형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볼 거는 AI 면접 평가인데요. 면접 평가는 조금씩 확대가 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은행권에서 몇 군데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한 시스템을 통해서 면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카메라를 보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AI 면접 평가에 들어가면 카메라를 보고 면접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면접 진행이 되는 동안은 컴퓨터가 질문을 던져주고 여러분들의 눈빛 그리고 태도들 그다음에 많은 것들을 내용에서부터 많은 것들을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 주의할 점은 바로 또 보고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원래는 면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게 면접 평가인데 AI가 채용에 들어오다 보니까 비대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보고 면접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컴퓨터 주변에 자료들을 두고 하거나 아니면 밑에 준비된 내용을 좀 보고 읽으려고 혹은 참고하려고 준비한 친구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면 당연히 시선이 떨어지게 되고 조금 더 딱딱하게 이렇게 읽어내려가는 말투가 나오기도 쉽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똑똑하게도 인공지능이 모두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도 중요한 것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그냥 편안하게 들려주시되 컴퓨터가 하는 이야기들을 꼼꼼하게 잘 들어주시고 바로 답변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AI 면접 평가는 아무래도 이러한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 면접을 준비했던 것처럼 컴퓨터를 보고 여러분들이 답변을 하는 훈련들을 조금 더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내용을 구성하는 시간은 정말 많이 들이죠. 근데 실제 면접에서 어떻게 말할 것인지 표현에 들어가는 시간들은 생각보다 많이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의 면접과 같은 실제
면접과 같은 상황을 놓고 연습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AI 면접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AI가 직접 진행하는 것처럼 면접 평가에 대비한 훈련법도 추가로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올해는 조금 더 확대가 많이 될 것 같으니까요. 이 두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 AI 면접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직무와 관련되어 있는가 이 부분만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무 적합성의 판단을 누가 하냐? 바로 AI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AI는 정말 많은 것을 알고 있고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직무와 관련된 내용들이 잘 분포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답변을 할 때 직무와 관련된 경험들을 잘 풀어내고 있는지를 AI가 판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만 기억을 해주신다면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AI 평가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볼 게 바로 중견기업의 수시 혹은 상시 채용의 확대가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반길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올해 중견기업의 채용이 조금 더 확대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근거가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쯤에 열렸던 중견기업인의 날에서 직접 언급이 된 부분인데요. 올해 중견기업에서는 19만 7천여 명, 약 20만 명 정도를 여러분들에게 채용의 기회를 주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중견기업을 준비하는 친구라면 조금 더 눈여겨보고 준비가 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중견기업은 공채도 물론 진행을 하지만 수시나 상시 채용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될 거는 상반기, 하반기 공채와 같은 이런 공채 시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나 수시로 열리는 채용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중견기업에 합격하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견기업은 아무래도 지금 갑자기 필요한 인력이 있거나 혹은 미리 이러한 인력이 필요한데 한번 받아볼까라는 준비성에서 수시나 상시 채용을 많이 진행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럴수록 중견기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 친구들이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예로 제가 중견기업들 그리고 중소기업들 대표님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브레이크 타임이 되어서 제가 대화를 좀 나누다가 이때 우리 학생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내용이 없을까 싶어서 다양한 질문들을 좀 던졌습니다. 그래서 요즘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현장이 어떤지가 이제 궁금했었고요. 그리고 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굉장히 궁금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업의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채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좋은 인재들은 많이 있는지, 요즘에 뽑은 신입사원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교육을 하는지 등등을 물어봤었는데요. 답변으로 돌아왔던 얘기는 생각보다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요. 실제 학생들이 저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교수님, 선생님 너무 힘듭니다. 취업이 없습니다. 할 데가 없습니다. 어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도무지 채용이 안 납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힘들구나, 취업난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만났던 중견 혹은 중소기업의 대표님들의 이야기는 조금 달랐기 때문입니다. 중견 혹은 중소기업의 대표님들이 했던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조금 어렵다. 왜? 인재가 없어서 어렵다. 신입사원들이 없어서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환영한다라는 이야기였거든요. 실제로 현장에서는 많은 사원들을 필요로 하고 있지만 학생들은 아직까지 선호하는 대기업에 많이 치중해 있고 쏠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력난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중견과 중소기업들에는 많은 인력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수시와 상시 채용의 기회를 활짝 열어뒀다고 얘기를 했고요. 어떤 기업들은 홈페이지에, 자사 홈페이지에 인력풀을 제공을 하고 있으니 상시 인력풀 제도를 이용해서 본인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미리
등록을 해놔라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런 거는 굉장히 꿀팁이 되어서 제가 친구들에게도 많이 안내를 해줬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지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원하는 기업이 이미 정해졌다면 혹은 관련된 직무가 정해졌다면 그 관련된 회사의 홈페이지를 미리 즐겨찾기를 하시던 등록을 해놓으신 다음에 자주 들어가셔서 채용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저는 중소기업의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는 건실한 강소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도 물론 좋지만 중견기업 혹은 중소기업들까지도 여러분들의 시선을 많이 넓혀두시면 갈 수 있는 곳은 굉장히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중견기업이나 수시 그리고 상시 채용을 많이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 노리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조금 더 부지런을 떨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기업이나 원하는 직무가 정해졌다면 관련된 기업의 홈페이지를 자주 들어가셔서 채용 정보들을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상시 인력풀 제도가 오픈이 되어 있는 곳이라면 본인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미리 등록을 한 다음에 기다리시면 그쪽에서 좋은 콜을 받으실 수도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오늘 2019년 취업 뉴스라는 주제로 취업 준비생이라면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으로 2019년의 채용 트렌드에 대해서 6가지 키워드 중에 5가지를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취업 트렌드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여러분들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